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익의 심통부리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조직이나 주변에서 혼자 된다는 고립감 때문에 괴로워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 것도 조금 망설여지지는 않습니까? 왠지 나랑 밥조차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한편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고 모임도 많은 친구들은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기가 많고 적고의 여부가 꼭 그 사람의 능력이나 됨됨이와 일치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혼자만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보다 항상 누군가 다수가 향하는 방향에 묻어가는 것이 조금은 더 안전하고 덜 불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동료들로부터의 고립감 때문에 화병이 생긴 환자 제이 씨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이 씨는 수개월 전부터 가슴이 지팡이로 찌르는 듯한 느낌을 호소합니다. 두통과 불면증 등 화병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화병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더니 이제는 내가 아닌 것 같은 이인감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그냥 흔히 사용하는 단어도 잘 떠오르질 않습니다. 제가 대변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제이 씨는 뭔가 대답을 하려는데 한참을 머뭇머뭇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변비나 설사가 있지는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제야 맞아요. 이상하게 변비라는 단어가 떠오르질 않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증상은 현실 도피 심리에 따른 무의식적 불안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내게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내 무의식이 내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서 내 자신을 조금이라도 보호해 보려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병이 진행되면서 제이 씨는 처음에는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폭식증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로부터 도망쳐서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을 대상으로 일종의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제이 씨에게 나타나는 일련의 화병이나 폭식증, 이인감 등은 결국 현실을 마주하기가 버겁다는 무의식을 반영합니다. 결국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이 씨가 과연 그토록 피하려고만 하는 현실이 무엇인가를 분석해내야 합니다. 제이 씨는 수개월 전 회사에서 팀장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연차대로 승진하던 관행상 제이 씨가 팀장이 될 거라는 건 주변 동료들 누구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자신보다 연차가 낮은 여자 동료에게 팀장 자리를 뺏긴 겁니다. 직속 상사인 부장의 편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부장은 제이 씨가 애써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 그 여자 동료로 담당자를 바꿔버리는 식입니다. 제이 씨의 공을 가로채버리는 거죠. 같은 부서 사람들이나 제이 씨와 아주 친한 동료 2명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제이 씨가 이런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에서 승진한 것도 열심히 일한 제이 씨가 아니라 부장의 편애를 받는 여자 동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 동료가 미안해하기는커녕 제이 씨에게 안하무인격으로 군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더욱 힘든 것은 부장도 그런 그를 방치하는 식이고 심지어 사내 동료들도 팀장이 된 그 동료와 더 친하게 지내면서 제이 씨의
뒷담화를 하는 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J씨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승진한 동료보다는 J씨 자신을 더 위로해주고 위해줄 줄 알았는데 사내 동료들은 어쨌든 승자에게만 박수를 치고 승자와 더욱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J씨는 그 뒤로 자존감이 팍 떨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저 동료보다 일을 못하나? 아니면 내가 외모가 떨어져서 그러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J씨는 준수한 외모였습니다. 그럼에도 J씨는 주변 사람들이 온통 부장과 그 동료들의 편만 드는 것 같아서 회사 생활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급기야 성형수술까지 받아볼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진급 누락도 상심이 컸을 텐데 주변 동료들의 반응이 J씨를 더더욱 힘들게 만들었겠죠. 그러자 J씨는 이를 자신의 문제로 귀결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결국 자신이 뭔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는 식이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점검해 보다가 그것만도 전부가 아닌 것 같아서 결국 멀쩡한 자기 외모가 부족한 것이라는 결론까지 간 것이죠. 이런 심리는 어린 청소년들이나 초등생들이 학교에서 억울하게 폭력을 당했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엉뚱하게도 나를 때린 애들도 잘못됐지만 나에게도 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분명 상대가 잘못했고 나쁜데도 당장 자신이 이런 현실을 벗어날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인간은 엉뚱하게도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J씨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화병의 폭식증 그리고 이인감을 통해 다수로부터 고립된 자신의 현실에서 벗어나 버리고 싶은 무의식이 강해지는 겁니다. J씨에게는 화병 치료약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관점과 융통성 있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고 다수는 옳다는 가치관에 너무 젖어 있습니다. 물론 소수보다는 다수가 객관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객관은 모두 다 옳은 것일까요?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 미친놈 소리를 들었죠. 모두들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다수가 내는 목소리라고 해서 다 옳고 소수자가 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익을 쫓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애하는 부장이든 새 팀장에게 알짱거리는 회사 동료들이든 모두 다 그들의 이익부터 따져보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건 누가 말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단기적인 이익만을 쫓아 빠르게 움직이느냐, 멀리 길게 보며 신뢰나 명예를 우선할 것이냐의 차이는 있겠죠. 부장이 J씨 대신 새 팀장을 편애하는 건 역시 그에게 뭔가 더 유리한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동료들 역시 새 팀장과 J씨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놓고 줄타기를 하는 것뿐이죠. 윤리적 문제나 J씨의 능력, 심지어 외모와 관련된 문제가 전혀 아니죠. 사상의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주역의 8궤 중 손꾀의 이치로도 설명합니다. 손꾀는 바람을 상징하는 궤입니다. 사람들이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이익을 위해 요란한 기세로 바람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이익이 없어지면 한 조각의 형체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온데간데 없이 제각각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저들은 지금 우하고 일치단결된 것처럼 하하호호 웃고 있지만 그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자릿수를 채우며 기웃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그런 바람에 휩쓸려서
내 마음의 중심을 놓치면 마치 내가 큰 문제가 있고 이런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아마 또 다른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 조변석계처럼 또 옮겨 다닐 겁니다. 애초에 나와 진심을 오래도록 나눌 동료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 모두의 칭찬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죠.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타의 유명한 글귀도 있지 않습니까? 홀로 행하며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말이죠. 새 팀장이 동료들과 뒷담화를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들은 그들 간에 단기적 이익을 위해 뭉친 것뿐이죠. 그들 사이에서도 또 누군가의 이익을 가로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고립시키는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자중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나는 홀로 행할 바를 게으름 없이 잘 해내고 있는가? 바로 나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해내면 됩니다. 주변의 칭찬과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내 중심을 바로잡는 것이죠. 또한 제이 씨가 화병과 폭식증을 치료하고 앞으로도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논어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한고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떤 일을 좋아하면 그 사람은 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때 공자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언뜻 우리는 아니 마을 사람 전부가 다 좋아한다는데 그가 왜 군자가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자, 다시 제자가 묻습니다. 그럼 한 고을 사람 모두가 그를 미워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답하죠. 그것도 안 된다. 한 고을 사람들 중에서 선한 자는 좋아하고 불선한 자는 미워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말이죠. 즉 선한 사람으로부터는 칭찬받고 불선한 사람으로부터는 비난받는 것이 진짜 군자라는 것이죠. 선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항상 선한 사람만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칭찬과 비난에 굳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 칭찬이 알고 보면 독이고 그 비난이 때로는 내가 군자처럼 선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징표일 수도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래도 제이 씨는 회사 내에서 가까운 지인 한두 명이라도 전후 사정과 내 진심을 알아주는 이가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 진심을 나눌 한 사람만 있어도 족한 거 아닐까요?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끼리 티를 내지 않고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러나 불선한 사람들은 제각각 이익을 쫓느라 바람처럼 이리저리 몰려다닙니다. 때로는 아첨을 위해 과도한 칭찬을 늘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에 해가 되면 선한 이들에게도 트집을 잡아서 비난을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그런 이들은 어떤 회사, 어떤 조직이나 모임을 가도 늘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마치 자석이 쇳가루를 쫙 빨아들이듯이 그들은 그들대로 이리저리 뭉쳐서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세력 역시 얼마 못 가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자멸하는 것이 세상 이치더라. 이게 주역이며 논어며 사상의학이며 선현들의 공통된 가르침이 아닐까요? 제이 씨에게 부장이나 새 팀장은 마치 원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장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뭉쳐 있는 것뿐입니다. 그 이익이 없어지는 날에는 서로가 서로를 더욱 비난하면서 순식간에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옳고 내가 틀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누가 선하고 불선한 동료였던가 보다 명확히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건 오히려 부장이나 새 팀장에게 고마운 일 아닐까요? 나로부터 불선한 사람들을 하나씩 다 떼어놓았으니 더더욱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알짜배기 동료들만 내 곁에 남은 것이죠. 그래서 칼 융은 원수에게 감사하라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어두운 특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두움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미혹되지 않는 내 중심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